우리는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보편성의 목표는 첫 번째 평균을 늘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차를 줄인다. 줄인다. 편차를 없애는 거에 대한 중요시 않죠. 왜?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민주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균을 올리는 걸 신경을 안 썼습니다. 무조건 뭐 했어? 편차만 줄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향 평준화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균형 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요 편차는 어떻게 없앤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호흡을 다해서 인공호흡. 그래서 재활. 두 가지를 적정하게 이거 시기를 보시면 자, 지난주에 이제 보편성이라고 했죠. 보편성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있으면 정규 분포의 어느 중간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수를 차지하는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이 보편성이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보편성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편성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나? 자,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평균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자,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더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이 평균이 올라가는 게 평균이 올라가는 게 더 잘 살아요. 그렇죠? 평균의 이동. 첫 번째 평균의 이동. 의 상승. 자, 두 번째는 자, 평균만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울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좀 이따 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균이 옮겨가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렇게 똑같다고 치고, 자, 평균은 똑같은데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자,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라졌어요. 네.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오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잘 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은 낙오하고 이쪽은 더 잘 살고. 더 잘 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양극화. 조금 그거를 수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표준 편차가 커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평균도 상승해야 되지만은 표준 편차를 줄이는 거죠. 낮추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위로 이렇게 솟죠. 이렇게 꼭대기를 솟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원래 요렇게 주던 표준 편차가 넓어서 이만큼을 가져갔던 요만큼을 채워줘야 됐던 비용들이 이렇게 되면은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율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요 평균이 상승하고 표준 편차가 줄어들면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율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고효율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게 왜 보편성을 추구하냐? 효율을 높여서 평균은 상승시키고 평균적으로 더 잘 살면서 이제 격차는 줄이는 거죠. 그런데 그 세력들, 여기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얘네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이걸 얘기하는. 저 낙오된 소수는 어떻게 할 거냐? 낙오된 소수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이 낙오된 소수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이걸 뭐라 그래요? 언더 도그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오자들을 불쌍히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선이 되잖아요. 극한의 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어떻게 인간이 선해요? 다 인간은 욕망의 표출입니다. 그렇죠? 더 잘 살면 좋고 더 잘 먹으면 좋지. 나는 뭐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렇죠? 그들이 막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다수의 욕망들을 맞춰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제도의 보편성의 추구를 두 가지를 가지고 요거를 다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를 다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왜 산업화 세대가 무너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산업화 세대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평균이 옮겼죠. 평균이 옮겨갔어요. 이렇게 평균이 옮겨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편성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산업화 때는 보편성을 추구해서 이렇게 효율성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높아졌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 그러죠? 낙오하고 포기해요. 낙오와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옮겨간 만큼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 사람들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만큼이 남습니다. 이만큼이 낙오자로 남죠. 원래는 이렇게 남았어야 돼요. 요만큼만 남아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낙오했기 때문에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프레임에서 이렇게 넓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 공백이 생깁니다. 이거를 절벽이라고 하고 캐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일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이 공백이 적었었는데 너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 넘어가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요? 이 사람들이 뭘로 되냐면은 범죄 쪽. 범죄가 되고 그 다음에 발목을 잡습니다. 원래는 여기 1% 2% 남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5%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백만큼의 공백이 생기니까 이쪽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민주화 시대되고 얘네가 얘기했던 게 누구랑 같이 해요? 얘네랑 같이 해요. 이 가치가 여기가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뭐랑 똑같으냐면은 전쟁에서 부상병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부상병을 옮기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전투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안으로 집어넣느냐가 보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산업화는 뭘 얘기했냐면 이거 성장하는 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놓쳤냐면 이쪽을 놓쳤다고. 그거를 누가 파고들었어요? 민주화 세력이 파고들어서 얘네들을 같이 가야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이 좌빨의 선동에 놀아나게 만든 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조금 크게 보자면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현실이고 이거는 이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상적으로는 여기가 공백이죠. 여기 공백. 예. 현실에서 공백. 그러면은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이 현실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 이렇게.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이들보로 프레임을 씌운 거죠. 왜 얘는 여기 머물렀어요? 이쪽에서 볼 때.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노력을 안 해서. 노력 안 해서. 노력 안 해서 너네는 그지다. 이렇게 된 거야. 이럴 수가. 그거를 이제 민주화가 와서 뭐라 그래? 너네가 잘못된 게 아니다.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 잘못이야? 이 사회 요 공백 넘어 여기 있는 기득권에 공백 넘어 여기 있는 새끼들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분노를 심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 뭐해? 그냥 오호 이렇게 되는. 여기서 머물러도 되겠는 걸. 그래서 여기에 조금 남아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일로 넘어가는 게 나? 아니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를 엄청 높인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민주화가 되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민주화는 산업화가 생각하는 민주화는 낙오자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이 낙오자로 보면 안 돼요.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잘못한 게 뭐야? 이 낙오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자, 여기 들어오는 놈만 우리 편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문을 만들고 여기다가 게이트를 치고 여기 넘어오면 우리 편, 안 넘어오면 민주당 지지하던지 이렇게 되는 건가? 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들은 어떻게 돼? 이쪽으로 와야 돼.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 먹여 살리려니까 기본소득이 나와. 또 복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왜 그동안은 우파에서는 이런 복지 얘기를 못했어? 여기에 신경을 썼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같이 가 제발 이러는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같이 못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흑화하는 거야. 뭘로 흑화해요? 좌정? 맨 처음에 같이 가 하던 사람들 간단 말이야. 좀비가 되는 건가? 그동안 우파는 어떻게 됐냐면 이 가치를 갖고 있었거든요. 지네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무서워 저 새끼 절로 가 이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물리고 계속 많아졌어. 그러네요. 진짜 늘어나네. 좀비처럼. 그래서 같이 막 달려간단 말이야. 도망가 막 도망가다 또 한 놈 물렸어. 그러면 또 물렸다. 저 새끼는 또 같이 못 간다 이러고 또 도망가 또 도망가다 또 물렸어. 그러네. 그러면 걔도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계속 늘어나네. 누가 이겨? 그러면 이 싸움에서는 좌파가 이기죠. 좀비가 이기지. 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우파는 뭘 해야 돼요? 이 좀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치료제를 만들어요. 그치,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할 대상으로 안 보고 뭘로 봐? 저거는 격리 대상.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잘 보편화 시켜줘야 돼. 이 사람 뭐가 안 됐어? 보편화가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보편은 안 된 사람들을 계속 생산한단 말이에요. 왜? 평균이 높아지면 이 그만큼 평균을 못 또-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 계속 낙오자가 됩니다. 그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뭐만 봤냐면은 표준 편차 안 보고 평균만 높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양극화가 되는데 문제를 왜 해결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우파는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야. 니네가 노력을 안 했잖아 이렇게 된 거야.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더 노력을 해. 해야지. 또 20대가 저희는 죽을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아니 이거 어떻게 살라고 노력을 안 해서 이게 세대 갈등이. 그렇죠. 그럼 우파는 뭘 해줘야 돼요? 이제 어떻게 끌어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네. 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다 좌좀이 돼가지고 물려서. 20대 30대들 다 데려오고 싶죠. 20대 30대 여성 다 데려오고 싶죠. 안 오잖아. 왜? 노력 안 하니까. 누가 노력해야 돼? 그들이 노력을 해야 돼. 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손을 내밀어 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싶은 그 선에 설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병원이 있지.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치료하는 곳. 치료하는 거지. 그런데 치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차에 치였어. 그럼 어떻게 돼? 빡 쓰러진단 말이야. 근데 의식이 없고 숨을 안 쉽니다. 호흡기를 달아야겠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인공호흡을 해야 되죠. 이 구간이 있어요. 또 숨은 쉬는데 다리가 부러졌네. 그래서 다리 붙여졌죠. 예.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재활이 필요해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상위 계층, 하위 계층, 여기서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못하는 사람들을 모든 걸 다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이제 조금 할 만한 사람들을 재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조하는 느낌으로. 근데 요거를 귀찮잖아요. 누가 귀찮을까요? 멍청한 사람이 귀찮습니다. 지능이 안 되는 사람이 이거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없앤다? 퍼주기. 아. 자, 그냥 다 그냥 살려. 살아야지. 생명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 그냥 일단 다 퍼주고 본다. 그러니까 다 퍼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숟갈을 자기 손으로 못 떠먹게. 자, 여기 떠먹어요, 못 떠먹어요? 여기는 여기 못 떠먹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재활로도 이제 재활을 해야 될 사람. 재활을 해야 되는 사람도 산소 호흡기를 붙여주는. 그렇지. 다리가 굳었는데 계속 붙이는 겁니다. 계속. 이제 걸어야 되는데 아직 다쳤잖아. 더 누워 있어. 계속 그럼 누워 정말 그 나쁜 사람이네요. 나쁜 사람이죠. 의지를 하게 만드는. 어느 정도 되면은 재활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이네. 뼈가 굳고 근육이 굳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활은 왜 필요합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계속 이 그래프는 계속 나옵니다. 이건. 자, 여기 있는데 부의 그래프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랑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비용입니다. 비용. 사회 비용. 사회의 비용이죠. 부가 많은 사람에게는 사회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자, 부가 적은 사람에게는 사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디까지를 적정선으로 끊어서 이것을 뭘 시켰어요? 보편성을 갖게 만든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편성의 영역이 아니죠. 이쪽은 낙오란 말이에요. 낙오하고 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뭘로 가야 돼? 복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지의 목표는 뭐야? 여기 낙오한 사람들을 요 선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출발선에다 올려놓는 거죠. 여기에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낙오했잖아. 낙오했는데 1등 앞에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서부터 빨리 다시 뛰게 해서 쫓아가게 만들어줘야지. 근데 여기선 계속 뭐라 그러냐면은 나쁜 놈들 너도 얘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치. 너도 얘처럼 살 수 있었는데. 그럼 얘는 뭐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가 무시됐습니까? 보편성이 무시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뭐로 가야 된다고요? 숨 쉬는 호흡을 살리는 작업과 재활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두 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분을 안 하면 비용이 좀 너무 들어가겠네요.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네. 그거를 이제 곡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다 그냥 쭉 일직선으로 하면은 여기를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알았어. 이제 보편성까지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또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자, 이렇게 된 거는 모던의 역사입니다. 모던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라고 하는데 네. 근대화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근대의 역사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던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근대화라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냥 모던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는 모던의 히스토리예요. 모던 히스토리인데 이게 이렇게 강요하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PC주의. PC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획일화가 됩니다. 다양성이 사라진다. 다양성이 사라지고.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다. 다양성 논논하는 인간들 때문에 다양성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거를 올리려고 그러죠. 요거를 올리죠. 이렇게. 이걸 올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양성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다원주의가 돼요. 자, 요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던에서 얘기하는 보편성은 자, 첫 번째가 제도화가 돼요. 보편성은 제도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화가 되면 표준화가 되고요. 표준화가 된 다음에 모듈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옷으로 얘기를 할게요. 옷으로. 자, 옷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은 모던 세계에서 옷은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팔 길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렇죠. 목 길이 다르고 가슴 길이 다르고 어떤 사람 배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말랐고 신발을 보면은 뭐 230도 있지만은 볼이 넓은 사람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는 다 맞추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맞춤으로 가야지. 맞춤복이 돼. 맞춤복으로 가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올라가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옷은 가리면 되지. 뭐 이렇게 사이즈를 많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여기는 프리 사이즈를 하나로 만들어. 고무줄 딱 달아가지고 끝. 그러네, 진짜 옷으로 딱 됐네.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은 작은 거부터 그래, S, M, 라지, 조금 X 라지. 이게 진짜 옷으로 비유하니까 딱 와닿네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표준화 제도화된 거. 그렇죠. 똑같은 S여도 약간 더 그게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지만 하여간 S 안에서는 뭔가 좀 커버가 되는 그렇죠. 그런 식. 그래서 우리 S라고 하면은 요 정도의 눈물 갖고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요거 입고 있지만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이게 좀 더 깁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입으면 약간 쭈글쭈글하지만 그렇게 쭈글쭈글해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은 제도화되고 표준화되고 모듈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정도의 체격에 요 정도의 팔 길이라면은 조금 짧더라도 울는 느낌이 안 난다. 이게 디자인이거든요, 사실.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목이 너무 좁아 했더니 그러면 좀 크게 입으세요. 다른 데는. 근데 이렇게 입으면 여기 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입어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 사람들은 춤으로 가야 돼요. 그 디자인을 원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X라지 말고 조금 더 큰 거 만들어주세요. 2X라지, 3X라지 뭐 이게 효율이 되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효율성이 커지고 보편성이 확립이 되고 효율성이 커지면 이게 담아지는데 안 담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빅 사이즈로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자 S인데 작은 거 엑스트라 X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효율이 있으면 가지만 또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동복으로 가세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그럼 아동복에서는 이 디자인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맞춤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 모던의 근대화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한 효율성을 가지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건 다양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다양성이. 이거 가지고 무슨 4개 재미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재밌으려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줘 뭐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획일화, 하나는 다원주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요 세 개에 대해서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서 요 세 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질 수는 있어요. 뭐 2X라지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이게 높아지는 건 뭐냐면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냐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돈을 더 잘 벌면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경제력이 안 되는데 이거를 다양성에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구두점에 가서 보면은 성인 구두는 230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25까지도 나오는 데가 있고요. 220부터는 안 나옵니다. 220은 불만이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220은 아동화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 220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210은 어떻게 할 건데? 210을 만들어줬어. 그럼 200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냐는 거지. 그렇게 하나씩 다 해주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400억이 빚을 졌느냐? 5년 동안. 이거 해보려니까 돈이 안 되거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나아졌냐? 안 나아졌다니까. 그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누군가가 먹었겠지만은 눈에 보이진 않는다니까. 그 그게 뭐 비단 뭐 뒤로 해먹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효율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보편성의 목표는 첫 번째 평균을 늘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차를 줄인다. 줄인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 산업화. 이게 민주화? 이걸 합쳐서 그런 건가? 자 보세요. 응. 산업화는 뭐를 안 했어요? 편차를 없애는 거에 대한 안 중요시 안 했죠. 왜? 그건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했고. 민주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균 올리는 걸 신경을 안 썼습니다. 무조건 뭐 했어? 편차만 줄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균형 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요 편차는 어떻게 없앤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호흡을 달아야 된다. 호흡. 인공호흡. 인공호흡. 그래 쓰는 거. 재활. 재활이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적정하게 해야 된다. 이거 시기를 놓치면 사망. 시기를 놓치면 뭐 해야 되냐면은 에크모를 돌려야 된다. 에크모를 돌리면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실현 방법. 보편성의 실현 방법. 첫 번째, 제도화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화를 한다. 그래서 이 표준화를 바탕으로 뭘 합니까? 모듈화를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제도화와 표준화와 모듈화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고요. 이 표준화와 모듈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 핸드폰이 막 나올 때 뭐가 잘 안 되냐면은 젠더가 문제였어요. 충전기 꽂는 거. 근데 지금 뭐와 뭘로 바뀌었습니까? 거의 C타입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C타입으로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핸드폰을 사든 저 핸드폰을 사든 충전기는 하나야. 그렇죠? 근데 지금 전기차의 문제도 충전기의 문제도 있고요. 젠더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은 산업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모듈화가 필요한 거죠. 그럼 모듈화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이 딱 잡혔을 때 더 큰 거, 더 작은 거, 더 나가야 될 거, 좀 덜 나가야 될 거 이렇게 좀 다양하게 됩니다. 돈을 들여서 되는 거. 그러니까 차량으로 보면 그런 거죠. 차량이 표준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모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반떼가 있고 소나타가 있고 그랜저가 있습니다. 또 제너시스도 있죠. 근데 제도화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표준화를 시켜서 모듈화를 만들죠. 그런데 옵션은 다 다릅니다. 제너시스에 들어가는 옵션과 그랜저에 들어가는 옵션과 또 아반떼에 들어가는 옵션이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닝을 타면서 뭘 하고 싶어요? 제너시스를 타고 싶어요. 나는 모닝을 타지만 그 안에 있는 옵션들은 제너시스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닝을 타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되는 모닝을 4천만 원, 5천만 원에 타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제도화와 표준화와 모듈화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될 부분에 만들어지는 거고 제너시스에서 사치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조금 이거는 다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면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랜저로 내려오고 소나타 아반떼로 내려서 모닝까지 타는 겁니다. 스마트 키가 원래 그랜저급 이상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차에 있습니다. 파워 윈도우도 옛날에는 고급 차에만 있었고요. 크루즈도 옛날에는 좋은 것만 있었어요. 근데 사치품으로 있다가 어떻게 돼요? 평균이 올라가니까. 평균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보급이 이제 인간에서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대신 모닝에서 사운드가 좋기를 원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모닝 안에서 막 TV를 보고 싶다 안 됩니다. 제너시스처럼 막 발을 뻗어가지고 뭐 이렇게 쿠션을 두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닝이지만 좀 더 좋은 실용성 있는 기능들을 다 갖다 넣는 게 편차를 줄이는 거죠. 자, 경제에서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정치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제도와 표준화, 모듈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편성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편성만 있느냐? 이 나라에 자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인간들이 다 보편적으로 다 이래 해버리면은 솔직히 나라의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구분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특수성으로 된 거고요. 그 나라 안에서의 개별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편성을 자동차라고 하면 특수성은 각 나라마다 다른 거니까 제너시스일 수도 있고 그랜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나타일 수도 있고 아반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냥 모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특수성이죠. 그 안에서 개별성은 뭐예요? 개별의 옵션이죠. 어떤 차는 어떤 옵션을 더 집어넣고 돈을 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 보편성은 전체
인간이라는 것을 보고 인간의 보편성을 찾는 것이고요. 그다음 특수성은 뭐냐면은 각 나라와 지형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번역이 안 되는 네이션입니다. 그다음에 개별성은 뭐예요? 그 각자 지방과 개인이 각 갖고 개인. 있는 개인의 히스토리입니다. 개인의 환경과 히스토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지역과 그다음에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은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할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성과 개별성으로 들어가면서 특수성에서는 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성에 대해서는 좀 인간 심리적인 거를 조금 더 포함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반응이 좋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특수성에 대해서 보편성 조금 더 얘기할 게 있고요. 한번 더 예, 하고요? 보편성 그러니까 현대의 보편성은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화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가 갖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나 아니면 세계가 돌아가는 뭐 화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러한 네 가지 보편성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성에 들어가서 네이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역사가 좀 필요한 거라서 예, 그렇게 하면은 뭐 한 두세 편씩 가지 않을까? 예, 이런 것도 두세 편씩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반응이 또 좋으시면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